며칠 전 언론 매체에서는 현 이재명 정부의 주식 랠리가 아베노믹스와 닮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기가 찼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더 기가 찹니다. 아베노믹스는 일본 엔화 기축통화의 힘으로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해서 일본 국채 시장부터 주식까지 끌어올린 거고, 이재명 정부의 현 주식시장에 대한 랠리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한 감독, 공정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들어갈 유동성 자금을 어느 정도 차단해서 주식시장으로 유도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현재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내수 경제가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 정부가 얼마나 못했는지, 얼마나 무능했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본 정부가 주식시장에 관심만 제대로 가져주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더 어필을 국민들에게 했다면 이 정도는 최소한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랠리와 아베노믹스 관련된 기사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5일 이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면서 주식시장을 우군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바이마이 아베노믹스를 외치며 해외 투자자 유치에 나섰던 부분과 닮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밑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상장사 임원이 주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은 대담한 금융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 유도 성장 전략을 추진했다라는 것까지. 이 기사의 내용, 핵심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금융 완화 정책, 인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정책이 기본인데, 이게 지금 기사 내용대로라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랠리와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비교당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지만 나름 퍼즐을 조금 맞춰본다면 유동성 공급을 좀 이야기하는 거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유도와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에, 그리고 정부의 지출 확대 같은 경우는 또 추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보면 보자면 계속 양심이 좀 없다, 일본 언론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베노믹스 엄청난 유동성 공급을 우리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뭐 엄청난 진짜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규모 정책인데 그걸 여기다가 갖다 댔다라는 것 자체도 좀 웃기다라는 거죠. 아베노믹스를 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침체에 계속 20년 잃어버린 30년 그 이유가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 양적 완화라는 대규모 유동성을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만들어서 국채 시장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 매입을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의 중앙은행이 해당 나라의 주식시장에 제대로 개입을 해서 매입을 계속한다. 그것도 돈을 찍어가면서 한다. 매년 60조 정도의 이 돈을 양적 완화, 프린팅해서 그 돈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하고, 지금까지 니케이에다가 600조 정도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갔다. 대주주가 일본 중앙은행이다. 교과서 위주대로의 경제 이론대로라면 지금 이 행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니케이가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그렇게 매입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게 정상적인 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현 이재명 정부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시중의 유동성을 할 수가 없어요. 대놓고 매입을 정부가 하느니 코스피를 매입한다. 바로 코스피 날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언론에서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 아베노믹스는 정말 괜찮은 전략인데 정부의 개입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강력한 금융시장의 안정화 정책이 시중의 수많은 유동성을 끌어당길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동안 형편없었고 답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매번 하는 주식시장에 이 물적 분할 행동을 했다면 바로 작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니까 이게 용납이 되고 있는 거죠. 아베노믹스를 통한 또 일본 정부의 재정 확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국채가 상당했고 그 국채를 계속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입과 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너무 빌리니까 나중에는 이자가 진짜 저금리여도 서서히 목을 쥐어오고 있으니 아예 돈을 찍어서 국채를 갚고 그 국채를 다시 발행하면서 이자까지 갚는 그런 정말 끝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또 거기에 예산은 예산대로 늘려서 확장 정책을 펼친 건데, 대한민국은 그런 막장 유동성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나라가 거덜납니다. 그나마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만 국채를 어떻게 이용해서 지금 추경 30조 가까운 돈도 두 번 나눠서 8월에 10월에 겨우겨우 해서 아껴서 하는데, 이 행동이 지금 아베노믹스와 비슷하다라고 하면 진짜 생각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나마 결론은 이제 오늘 이야기에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랠리와 아베노믹스 방향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하지만 내용은 엄연히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비슷하다라고 하면 진짜 양심이 없다라는 거죠. 시중에 돈이 그리고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에 돈이 돌지 않기만 하더라도, 퍼포먼스만 보이더라도 주식시장에 또 뜨거운 퍼포먼스를 같이 집어넣어 주면 코스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거를 전 정부 아니면 솔직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거죠. 물론 주식시장이 또 거품이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그런 수준의 활성화, 이건 또 아닙니다.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지금 엄청 껴있는데 이거를 바로 꺼트리면서 시장 박살내고, 주식시장의 유도 그런 게 아니에요. 거품이 유지되도록 하면서 신규 유동성은 다른 데로 몰린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유동성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는 참고로 유동성을 최대한 억제하는 그런 느낌의 국가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증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축소로 가는 길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축소했는데 결국 경제가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결국 축소하는 방향보다는 현재 이 당장 힘든 상황을 해결하는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미래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수습하는 그 방향을 지금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